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요. 이게 비상겸 탄핵 국면 전에는 사실 등장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보수 계열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2위를 기록하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대1 대결, 가상 대결에서는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붙었을 때 동률로 나왔고, 김문수 장관은 약간 뒤처지는 걸로 나왔죠.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이 흐름들, 이것은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왜 이 국면에서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가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사실 김문수 장관처럼 완전히 왼쪽으로 갔다가 또 완전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스펙트럼 넓게 오간 이러한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뭐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김문수 장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74입니다. 우리 나이로 경주 김씨인데 1951년생이니까요. 고향이 경북 영천입니다. 임고면 황강리, 여기에서 김승헌, 조순조 부모님의 사남 3녀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형 한 분은 농지계량조합장 했었고, 한 분은 또 서울은행 지점장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영천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야 뭐 사실 빚보증을 뭐 회사에서 다 저기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쓰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물려 들어가서 같이 패가망신 했었는데, 김문수 장관 집도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환자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제 대구로 학교를 가서 경북중, 경북고를 대구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예 집이 대구 남산동으로 전부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자신의 살던 집 그 회상한 그런 얘기를 본다면, 어느 방에서나 천장 틈새로 하늘이 보였고 벌레가 기어다닐 정도로 그런 좀 볼품없는 집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실 뭐 이런 집들도 많이 있었죠. 김문수 장관 그 1970년에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하거든요. 공부를 잘 한 거죠. 경북고 나와서 서울대를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김문수 장관의 인생이 한 번 또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학교에서 2번 제적당하고 2번 또 나중에 해고되고 또 감옥도 2번 가고, 이런 인생의 시작이 이제 서울대 입학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되죠. 5년 선배 심재권 전 국회의원 지냈습니다. 저 심재권 전 의원을 학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진국사회연구회라는 일종의 운동권 서클이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사회과학 학습 이런 걸 좀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김근태 전 의원도 이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활, 노동자로서 이제 공장 체험하는 그런 거죠. 농활은 이제 농민 체험하러 농촌으로 가는 거고, 공활은 그런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김근태 전 의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공활을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이른바 운동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심재권, 김근태 두 사람은 이제 동기동창인데, 두 사람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71년 대학교 2학년 때 전국 학생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제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영천으로 내려와서 4.27 운동하고 야학 같은 농민운동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74년에 민청학령 사건에 또 연루돼서 수배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구로공단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할 거냐, 학생
쪽으로서 또 아니면은 이제 노동운동을 할 거냐 이런 고민 속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보일러공으로 입사해서 한일도로쿠의 노조위원장까지 맡습니다. 뭐 나중에 끌려가서 남영동 대공분실에도 고문도 받고 엄청 고생을 하게 되죠. 1985년도 선호련, 그때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맡고 뭐 그럴 텐데, 선호련 서울지역 노동자 연합인가요? 그 창립될 때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6년 그때 인천에서 이른바 5.3 인천 사태, 직선제 개헌 등등 요구하면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6개월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 김문수 장관 당시만 해도 80년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상당히 이제 노동운동 내에서의 위치도 높았고 상징적인 인물, 지도급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말 거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계에 입문하면서 김문수 장관의 인생이 다시 한번 크게 바뀌게 됩니다. 1990년 민중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우재 전 의원, 또 이재호 전 의원, 장기표 선생 등 이렇게 같이 의기투합해서 민중당을 90년에 창당을 합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민중당 비례로 전국구 3번으로 입후보를 하는데 뭐 낙선을 하죠. 당연히 그때 낙선을 하고, 그해 겨울에 또 대통령 선거에서도 백기환 후보가 나왔던 그 뭐 민중의 당인가요? 민중 후보 백기환, 민중 후보, 예, 거기서도 이제 거의 뭐 1% 정도 되는 아주 저조한 그런 득표를 하게 되죠. 아마 그 이런 것이 또 김문수 장관의 변화를 촉발한 한 또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 택시 기사를 하고 나서 94년도에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이죠. 민주자유당은, 민중당은 이제 이른바 노동자의 세력화 이런 것들을 꾀했던 거고, 민주자유당은 완전히 이제 보수 계열, 전두환, 노태우 의 어떤 큰 흐름, 물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많이 성격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의 그 보수 계열 정당으로 입당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변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권 내에서 뭐 변절자다, 배신자다 이런 비판을,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96년도에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서 부천 소사에, 경기도 부천 소사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현역 의원이 자민련 박규식 의원이었고,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박지원 후보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박지원 후보. 이렇게 이제 싸워서 김문수 당시 신한국당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되죠. 여기서 16대 17대 계속해서 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선 의원이 되게 되죠.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도 2번을 합니다. 연임을 한 경기도지사가 아마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2번 경기도지사를 지냈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업적이라는 것이 요즘에 나오는 GTX 있지 않습니까? 그 최초로 기획을 한, 얘기를 한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었죠. 그리고 경기 순환버스라든지 수도권 통합 요금제 도입, 이런 것이 당시에 김문수 장관의 대표적인 업적, 이런 것으로 꼽힙니다. 2012년 대선 후보에도 출마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겨뤄서 패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대구 수성갑에서 출마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기도에 기반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때 고향인 대구로 갑자기 내려가게 되죠. 뭐 쉽지 않죠. 당연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김부겸 후보에게 대패를 33,500표 차 정도로 대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박원순 후보에게 져가지고 낙선을 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경산호 의원 그냥 한동안 한 5년 가까이 그냥 있었던 거죠. 그 서울시장 후보 2018년 패배하고 나서
경산호위 위원장을 맡은 게 2022년 9월이니까요. 그 안에는 뭐 특별한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2024년 8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임금체불한 사업주를 엄벌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업무 지시였습니다. 김문수 장관 아내를 만난 것도 노동운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운동 시절 만난 당시에 이제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설난영 씨, 김문수 장관의 아내인데 이때 노동운동 하다가 만났습니다. 이 설난영 여사는 성심여대 국문과를 나와서 1953년 순천에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뭐 천주교도 믿었는데 당시 세례명이 모세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넥타이가 어색하다, 나의 길, 나의 꿈 등 책도 한 7, 8권 정도 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과연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전국이 열리게 되면 각광을 받을지 또 본인이 어떤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것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 장관도 뚜렷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보수 계열이 거론되는 대선 주자 중에 1위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 가장 좀 뭐라고 할까요?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있다. 결국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부분에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확장성이 없다. 결국은 후보가 되면은 패배할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김문수 장관 문재인은 정신 이상자다. 태극기 세력 중심으로 정치권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고요. 2020년 3월 21일 날 자유통일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원진 전 의원이 하던 우리공화당과 합쳐서 자유공화당도 됐다가 다시 이제 탈당하고 또 기독자유통일당 활동에 참여하고 뭐 이런 행보를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 쪽과 흐름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이른바 강성보수,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서는 강력한 어떤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중도 세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에는 또 상당한 단점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뭐 좀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이렇게 한 33,000표 차이로 대패를 했던 거, 김부겸 후보와 맞붙어서 2016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좀 약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건 뭐야? 오복 가서 반면 2018년 당의 요청에 따라서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거, 이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한 어떤 이 당 중심주의, 이 강한 이 지지층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것은 또 나름 정치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김문수 장관이 특별한 어떤 세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꼽히는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생겨날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김문수 장관이 또 정치적으로 나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그런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되기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후보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김문수 장관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